국내에서의 방역 관리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단계로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입니다. 우리는 조용하면서도 아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우리의 선진 의료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동안 감염병 대응 경험도 충분히 축적돼 있습니다. 저희 영상 구성 이제 보셨을 텐데, 김태현 변호사. 네. 뭔가 이제 일각에서 너무 일찍 뭐 추포를 터뜨린 것 아니냐, 이런 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거를, 특히 이제 정부가 하는 일들을 결과론적으로만 판단해서 그때다 잘못 이렇게 그냥 단정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다만, 이런 건 있죠. 대통령이 13일, 지난주에 이제 머지않아 종식될 것입니다. 거기다가 법무부 장관은 이제 법무부 장관이 왜 그런 얘기를 했나 보니까 출입국 관리가 법무부 소관이잖아요. 중국 입국 금지 이거 때문에 어쨌든 법무부 소관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법무부 장관이 지난주는 아니고 이번 19일 날 네. 이거 우리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부터 대구에서 확진자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당시에 대통령이나 예를 들면 그 법무부 장관 그런 말을 할 때에는 아마 이 관계 보건당국에서 곧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는 보고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했지 밑도 끝도 없이 곧 종식되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결과론적으로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아도 이게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걸 보면 그동안에 이 당국에서 이거에 대한 이 코로나에 대한 정확한 어떤 실태 파악이라든지 전염 가능성에 대한 예측이 결과적으로 완전히 실패한 건 아니냐라는 비판은 피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보면은 뭐 한 달 정도 가까이는 확진자도 많이 늘지 않으면서 굉장히 좀 정부에서도 네. 뭐 처리를 잘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좀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어느 한 부분, 그러니까 전문가로서 보셨을 때 어떤 부분에서 좀 이게 아쉬웠다 이런 부분이 있으실까요? 아쉬웠다기보다 이 방역 당국에서도 다 예측은 하고 있었고 그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네. 너무나 큰 돌발 상황이 생겨서 이것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 환자를 어떻게 하지를 못한 것이죠. 즉, 이 28번 환자가 나올 때까지만 해도 이 뭐 통제 지역 안에서 다 나와 있었고 네. 또 여러 가지로 다 방역은 굉장히 잘했던 건 맞습니다. 이 봉쇄 작전이고 결국은 중국에서부터 오는 그 위험 인자들을 제거하는 방식, 빨리 발견하고 하는 방식이 맞았었는데 그 이후에 한동안 조용했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안도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민들도 다 마스크도 벗고 다니고 뭐 이런 시기가 잠깐 있다가 갑자기 이제 31번 환자라는 이 환자가 나오면서부터 수면 위로 나오기 시작했고 이렇게까지 폭발적일 줄은 몰랐었죠.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그때의 대응이 좀 상당히 늦었던 건 사실이지만 이 상황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 변수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구차장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네. 약간 정부에서 네. 뭐 그전까지 앞에 영상구성에서 봤지만 네. 뭐 경제로 좀 힘을 쏟자 안심시키는 모습이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혹시 이제 구멍이 조금 난 게 아니냐 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의료진들은 특히 대한의사협회의 경우에는 우한이나 그 후베이성 외에 중국에서 오는 그 감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한 대응을 좀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디에서 감염원이 들어오는지를 모르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추가적인 그 확인, 이 역학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좀 차단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뭐 그 후베이성 또 우한에서 오는 것만 충분히 막아도 이 확진 환자를 좀 막을 수 있다. 이런 좀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 신천지의 어떤 그 예배당에서 수많은 사람이 감염된 것이 뒤늦게 확인이 되다 보니까 그 전에 정부 당국에서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오염원만 이 방역에 좀 힘을 기울였지 국내에서 추가적으로 감염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약간 느슨하게 방역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점에서 보면 이 의료진들은 이 과잉 대응이라도 좀 신속하게 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신중하게 뭐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는 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신중한 것이 오히려 과잉 대응한 것만 못한 결과가 초래됐기 때문에 이 정부 당국의 어떤 신속하고 좀 뭐랄까요 이 과잉이라 싶을 정도의 좀 대응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세균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는 초기 경증 단계에서 전파력이 높지만 치명률이 낮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격려해 치료하면 충분히 치유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모든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코로나19의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알려주시면 코로나19가 숨을 곳이 없을 것입니다. 네, 여러 가지 평가 나오는데 김 변호사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왜 했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저 수그러들 줄 알았는데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국정인재한 국무총리가 뭔가 대국민 긴급 담화를 했을 때는 거기서 뭔가 좀 실질적인 대책가 나와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경계인데 우리가 심각 단계를 올리겠습니다. 그 심각 단계를 올리면 상황 봐서 휴교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뭘 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기본권을 좀 제한할 수도 있으나 우리가 건강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좀 참고 정부를 믿고 기다려주고 이런 걸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보시면 초기 경증 단계에서 전파력은 높지만 치명률이 낮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 압니다, 이거. 신문에 다 나와요. 방송에 다 나와. 다 아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격려 치료하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다 아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죠? 그리고 모든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정부가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처해야지 숨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또 하나. 국민 여러분께서도 코로나19의 모든 상황 있는 그대로 알려주시면 코로나19가 숨을 곳이 없을 것입니다. 국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다 아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저보고 하라고 그래도 할 수 있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총리가. 왜 했죠, 어제 저녁에? 하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상황이 심각하니까, 심각 단계를 올리니까 우리가 강한 대책을 내놓을 테니까 불편하다 참고 기다려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저희를 믿어주면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하나만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 왜 했는지 당초에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네. 제가 이제 총리실 출입하고 있는 기자인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안심을 좀 시켜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방역을 잘하고 있다. 네, 이제 그런 거 국민의 이제 불안감 확산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총리가 나서서 저런 이제 담화문을 발표를 하긴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 담화가 과연 국민의 어떤 불안감 해소시키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는지는 약간 의문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매일 브리핑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굉장히 난처한 답변을 하는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중국 또는 일본에서도 저런 확진자가 나왔을 때 이 과감하게 이 방역 대책을 강화하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을 하면 이 정은경 그 본부장은 항상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뭐 방역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럴 필요성이 있지만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보면 국익 전체를 봐서는 뭐 그렇게까지 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그렇게 입장이 정리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국익이라는 게 뭘까요? 무역이라든지 어떤 교역이라든지 또는 관광이라든지 이런 거에 미칠 이 파장을 감안한 다른 부처의 입장을 감안하다 보니 방역의 최우선 순위가 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좀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백 교수 그러면 지금 위기 경보 단계를 어쨌든 경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심각으로 올려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어저께 총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일단은 경계에서 지금 심각으로 못 올리는 이유들, 지금 이걸 유지해야 되는 이유들이라도 말씀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지금 그런 말씀들은 전혀 없으셨고 지금 심각에 준하는 대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은 아직 통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방역당국은. 근데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통제 가능한 상황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 너무나 이 확산 속도가 빨라서 지금 대구 경북 이외의 지역으로 전염됐을 때 이 지역사회 전파가 감염원을 모르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빨리 심각으로 바꿔서 여러 가지 그 강제적인 활동 또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좀 불편을 양해해 주시면서라도 우리는 이런 거를 좀 뭐 어떻게 보면 초법적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뭐 나중에 법을 만들든지 어떠든지 일단은 공중 보건 우리 국민의 보건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심각으로 빨리 올려서 이 경북 대구 지역 이외까지 전부 확산되고 또 감염원을 모르는 이 전체적으로 만연되는 상황을 미리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또 하다 보니까 청와대도 이게 출입을 하고 있는데 네. 청와대에서 이제 아침에 전화를 하니까 네. 청와대 관계자랑 얘기를 하니까 지금은 이제 뭐 준 심각 단계로 네. 이 대구 지역과 경북 지역에 대해서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을 해서 네. 굉장히 뭐 열심히 지금 방역을 하고 있고 네. 그 전체를 심각 단계로 올리는 것은 네. 뭔가 이게 오히려
방역 단계라기보다는 이게 지금 이제 치료 단계로 넘어간다. 이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이 경계 단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약간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얘기를 좀 했네요. 정부의 입장은 그 경계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국적으로 뭐 5차, 6차 감염이 돼서 어디에서 감염됐는지 모르는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라면 뭐 심각으로 해서 이 지역별 이게 방역 체계로 바꾸겠지만 지금은 대구, 경북이라는 특히 신천지 교회와 또 대남병원에서 주로 발생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다라는 정부로서는 좀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자신감이 실제로 통제가 추가 확산을 막는 것으로 이어진다라면 정부가 이 방역을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겠지만 만약에 지금 심각 단계로 오르지 않고 경계 단계를 유지하다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 만약에 최악의 상황이 일어난다라면 정부가 그때 실기한 거 아니냐. 그때 심각 단계로 올려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옮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 따가운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입장이지만 아직은 이 방역 당국이 관리와 통제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계속 안 좋다 보니까요. 중국인 입국 금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박능호 장관이 한 발언이 좀 구설에 올렸죠. 박능호 장관이 이제 브리핑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요. 보시면요. 그러니까 기자들 다 그거 다 묻습니다. 왜 중국인 입국 금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얘기는 사실 이 사건 초기부터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정은경 본부장한테도 그 얘기를 묻고. 근데 네. 어제도 그 얘기 물었겠죠. 그러니 지금 나온 얘기가 뭐냐. 박능호 장관 뭐라 그랬냐면 중국인보다 중국 다녀온 우리 국민이 더 많이 감염시켰다. 그럼 저 얘기 한번 분석해 보자고요. 그러면 장관도 아는 거예요. 중국에서 감염원이 오고 있다라는 것.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오는 거 없는데요. 우리 국내 발생 이러면 모를까? 중국 다녀온 우리 국민이 더 많이 감염시켰다는 얘기는 중국에서 어쨌든 감염원이 온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많이 감염을 시켰으니까 그냥 놔두자 이 얘기잖아요, 지금. 네. 저게 논리적으로 성립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고 봐요, 얘기 자체가. 중국에서 문제가 있는 건 맞는데 중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감염을 많이 시키고 있으니까 그냥 놔두자는 얘기인가요? 왜? 내국인은요, 통제가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에서 오든 미국에서 오든 북한에서 어디서 오든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관리와 통제가 쉽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관광객,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들은 통제가 아무래도 통제랑 어떤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온 우리나라 국민들이 숫자상으로는 좀 감염을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책임을 지금 중국에서 살고 있는 교포나 중국 갔다 온 우리나라 관광객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책임을 돌리는 건가요? 무슨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저 얘기를 하는지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당초에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경계 심각 있잖아요. 경계 상태인데 지금 대책은 준위 심각 상태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경계 상태입니까? 심각 상태입니까? 형식은 경계를 유지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심각하게 하고 있대요. 그럼 뭐죠? 형식과 실질이 다르면 우리 국민은 뭐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이거 경계를 해도 됩니다. 그럼 경계해서 하든지 정말 내부적으로 조금 준심각 단계로 지금 실제적 조치를 하고 있으면 아예 공식적으로 심각을 선포를 하고 그렇게 하고 국민한테 양해를 구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더 솔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경계를 유지를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준위 심각 단계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겉과 속이 다른 형식과 실질이 다른 이 조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